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잠깐 이 쉬어가는 의미로서 이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앞선 영상에서 이 김영선 지난 총선 때 김영선과 김건희 여사가 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네 어쨌네 저쨌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거에 대한 이 개혁신당 인사들의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의외다, 의아하다. 왜 이쪽에선 이렇게 조용한가? 왜 이쪽에선 이렇게 자제를 촉구하고 있을까? 왜 이준석이는 김건희를 옹호하고 나섰을까? 이런 것들이 정말 의문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이준석 관련 기사, 최근 기사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상당히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정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해야 될까? 또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한 2% 내지 3% 정도 되는 그 아주 극소수 한 줌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똑똑한 자가 바로 이준석이다. 이런 식으로 치켜 세우는 그 이준석이 계엄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는 한겨레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저께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입니다. 어제 9월 5일날 기사인데 이걸 보면서 정말 이준석이란 자는 대체 아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이준석의 실체, 이준석의 실력 이런 거에 대해서 쉬어가는 의미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댓글로 이제 저한테 많이 이게 변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그 변했다고 하는 의미가 그럼 의견을 주신 분들이 몇몇 계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올린 그 김건희 공천 개입설 그리고 제가 방금 올린 김건희 공천 개입설에 대해서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김건희 속된 말로 까더니 말이야 왜 갑자기 김건희를 옹호하고 나서느냐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의미에서 많이 변했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그런 평가는 제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김건희라는 사람, 김건희든 그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 배우자란 사람이 자기가 뭐나 된다는 듯이 이렇게 국정에 개입하려고 하고 또는 자기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관심 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튀어야 되고 자기가 뭐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듯이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를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든 그 어떤 공직자의 배우자든지 간에 그냥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일 뿐 그 사람의 배우자가 어떤 고위공직에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의 지위만 놓고 자기 배우자의 권한을 마치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자기가 오히려 집안에서는 더 이렇게 발언권이 세고 영향력이 세니까 자기가 마치 대통령보다 뭔가 더 상위에 있는 사람처럼 자기가 마치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국정에 대해서 공무에 대해서 그런 착각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오만방자하고 건방지고 위험한 생각이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그동안에 김건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해왔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 김건희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그 결과, 그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 앞으로도 그 언행에 별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놓고 그 전에 김건희 까다가 왜 갑자기 김건희를 그렇게 옹호하느냐라고 하신 의미로서 변했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그런 취지에서 혹시 저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 김건희 여사 또는 김건희 여사 주변 인사가 이 소위 말하는 유튜브 채널을 관리를 한다.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후원을 한다.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돈으로 매수를 해서 이 김건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아주 이 김건희 찬양성 내용들 또는 용산을 대통령실을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그런 콘텐츠로 그 유튜브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혹시 김건희 고모라는 사람한테 전화 받은 거 아니냐, 김건희 고모라는 사람한테 무슨 후원금 받은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고모가 돈이 얼마나 있고 김건희 고모가 그 누구한테 후원금을 줬고 실제 그 사람이 김건희 고모인지 이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김건희 공천 개입
이거는 현재까지 증거가 없고 그들이 내놨던 그 간접적인 그 주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너무나도 허점이 많고 대체 그래서 김건희가 조금 오지랖 넓게 김건희가 주제 넘게 총선 후보자들과 입후보 희망자들과 그 메시지 주고 받았다 그 내용 말고 대체 뭐가 있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붕괴, 윤석열 탄핵이냐 윤석열 하야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가 없는 그런 아주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소한의 증거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무모하고 정말로 이거는 국민한테 무례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냄새만 피고 그 다음에 후속 보도를 통해서 계속 뭐 옛날에 JTBC가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뭐 한 달, 두 달 동안 이걸로 질질 끌겠다, 이걸로 재미 좀 보겠다라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말 일찌감치 꿈 깨고 가진 거 다 내놓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후속 보도가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그 같은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만약에 뭔가 있었다고 한다면 처음에 초장에 정말로 이 충격파가 큰 걸 하나 던져놓고 그 뒤에 그걸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그 유지 있지 않습니까? 유지, 보완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기사 쓰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취재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또는 그 위에 데스크의 어떤 성향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쓸데없는 이 잡설을 늘어놓다가 벌써 6분 가까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왜 영상으로 뭐 많이 변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라고 한다면 제가 이 출장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을 했는데 오랜만에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습니다. 근데 22,000원이나 했습니다. 22,000원. 했는데 그 이발사분이 제가 봤을 때 외관상 한 8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도까지 해주는데 과연 이렇게 저분이 이렇게 손을 떠는데 과연 면도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면도를 할 때는 손을 떨지 않았다. 그래서 상당히 깔끔하게 이발도 하고 면도도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외 영상 많이 변했다고 한다면 제가 그 전과 달리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잡설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준석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계엄의 의미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제 제 최근에 그런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제가 어저께 찍은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또는 여러분들이 그 보셨지만은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완 설명을 했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 기사를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준석, 계엄 우려 과도하다 말한 까닭, 쿠데타와 헷갈렸나? 이렇습니다. 과연 그 기사 내용은 무엇인가?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도 주둔 군부대가 서울 도심에 들어오르면 길이 막히고 시민뿐만 아니라 군 장병까지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군부대 이동 과정이 실시간 공개되기 때문에 옛날같이 새벽에 갑자기 와서 광화문 장악하고 이런 거 없다며 주장했다. 그러니까 계엄이 1979년 12.12 군사 반란 등을 분식한 장치로 악용된 과거 탓에 이 의원이 불법인 쿠데타와 합법인 계엄을 혼동해 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대체 계엄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그 계엄령 있지 않습니까? 이 계엄령이 왜 발동되는지 그 발동 요건은 무엇인지 계엄령이 발동됐을 때 정작 어떤 장면들이 연출되고 어떤 상황들이 우리가 직면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냥 영화나 드라마 예를 들어서 뭐 제4공화국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5공화국에서 여러분들 그 주요한 에피소드가 뭡니까? 바로 이 12.12이지 않습니까? 12.12 이런 걸 보면서 막연하게 저기 뭡니까? 계엄 이런 거 물론 12.12는 이제 계엄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뭐 대통령 이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계엄 상황에서 합수본부장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두환이 계엄령의 발령을 내린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드라마나 영화 이런 매체
를 통해서 막연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엄만 무조건 탱크를 동원하고 탱크가 광화문에 딱 이렇게 주둔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수준이 어처구니가 없다, 유치하다. 정말로 이준석은 나이를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85년생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준석이가 지금 나이가 40입니다. 40 우리 나이로. 이준석이는 나이가 40인데 이준석이는 여기저기 안 낀 데 없이 다니면서 자기가 뭐나 안다는 듯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계엄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들을 보면 이준석의 발언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준석이가 뭐라 그랬냐? 1979년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쿠데타 과정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무슨 영화 판도라, 전 그 영화 보지도 않았지만 판도라를 보면서 원자력은 위험하다, 우리는 탈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가 대통령 되고 나서 탈원전을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준석이가 대체 계엄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이가 제4공화국, 제5공화국 뭐 이런 드라마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언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가 계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수준 그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딱 이렇게 유출을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 이준석의 그 판단 근거 기준은 무엇인가? 바로 영화였습니다. 영화만 놓고 보면 계엄이 되면 기본적으로 탱크가 광화문 앞에 깔리는 건데 그러니까 계엄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고 또 계엄은 그 해당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범위, 구역을 갖다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무조건 내리면 광화문에 탱크가 깔리는 겁니까? 정말 그 수준 자체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탱크가 광화문 앞에 기본으로 깔린답니다. 참 하는 얘기하고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게 가능한가?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천이나 고향에 있는 부대가 서울로 내려오려고 하면 도로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광화문까지 내려오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반박하고 싶은 욕구도 없습니다. 반박할 가치가 없고 제가 그럴 만한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까지 가면 여기저기서 탱크 간다고 인증샷 찍을 텐데 안 되는 것을 갖고 왜 우려를 자아내나. 이어서 장병들이 다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면서 다 문자할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지금 여기 참 그 군대까지 가가지고 이준석이는 뭐 지금 현재 나이 40대에서 준석아 엄마가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마 나 지금 여기 탱크 타고 지금 서울 들어가 이런 거라고 한 뒤 옛날같이 새벽에 갑자기 광화문 장악하고 이런 것 없다 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한겨레 기자가 뭐 해석을 달아놨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엄을 한다고 해서 계엄을 실시한다고 해서 광화문에 탱크 깔리는 거 드라마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런 장면을 봐왔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헌법상에 나온 것처럼 전시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상 필요에 의한 건 또 무엇이냐? 군사상 필요에 의한 거란 건 이렇습니다. 뭐냐면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군 병력을 동원하여 그 직접적인 원인, 이 국가 비상사태,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진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 이거를 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계엄을 실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계엄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광화문에 탱크 까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들 뭡니까? 무슨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니 계엄을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계엄을 내려서 무슨 쿠데타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만 이게 뭐냐면 계엄이라는 거는 이 계엄 사령관에게 해당 구역, 이 계엄이 선포된 구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총괄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치안을 유지케 하고 치안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군한테 그 군의
지휘관은 계엄 사령관한테 일임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탱크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군부대 이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해당 지역의 치안을 경찰이 아니라 군이 장악하게 하고 군이 관리하게 하고 군이 특별 조치로서 그 해당 지역의 치안을 관리한다? 이게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치안 관리가 탱크 깔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정말 이게 이준석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정말 표피적으로만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고 어디서 그냥 들어본 내용 어디서 잠깐 얼핏 스쳐본 내용 이걸 마치 그걸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면서 마치 자기가 뭐나 안다는 듯이 이렇게 대중매체 언론 매체에 등장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낯간지럽고 가소롭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든 또 어떤 그런 모르겠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을 맡고자 하는 자는 공직을 맡은 자들은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정말 국민을 대신해서 입법을 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 헌법상의 국내 권리를 갖다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공직에 앉아있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이 헌법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각종 권한들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또 사법부의 권한 그리고 또 국민의 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실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없는 자가 방송에 나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쉬어가는 의미로서 제 최근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준석의 지식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이준석의 상식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마치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좋아요 눌러주신 것처럼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영상 많이 시청해주시고 그리고 또 채널 선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바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